안녕하세요. 2025학년 음악임용시험 기출문제 B형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생님들께서 채점을 해보시고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난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채점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고 그동안에 이제 했던 여기 적중문항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공부하면 모든 문제를 맞출 수 있겠다.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다 하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 문항도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한 가지 예고를 드리고 싶은데요. 1차 시험 본 다음에 사실 상담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질문들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작년 한 해 굉장히 죽을 힘을 다해서 했는데 내 점수가 왜 이런 거죠? 자, 이거 너무 많은 질문을 공통적으로 받았고,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검토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났는데 다시 한다고 오를까요? 자,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이 부분도 좀 꼼꼼하게 지금 1번, 2번, 그리고 3번 질문은 커트라인 근처까지 갔는데 이제 거기서 자꾸 맴돌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전공에서만 70점을 넘고 싶어요. 사실 올해는 몇 점이면 합격을 했냐 하면 지금 평균 이제 70점 정도가 커트라인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전공만이 아니에요. 교육학까지 합한 점수예요.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낮아진 건데 그렇다는 건 문제가 역대급으로 어려워졌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A 해설 해드릴 때는 A 해설을 해드리면서 예상 점수가 어떻게 될까요? 하고 이제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 많이 낮아질 거다라고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따로 그러니까 직강에서 제가 인터넷상에서는 좀 조심스러우니 직강에서 말씀드릴게요 했는데 물어보셔서 제가 한 10점 정도는 낮아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10점보다 조금 더 낮아졌죠. 그쵸?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험은 아마도 이런 경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러면 70점을 넘으면 뭐 너무나 높은 점수로 전공 교육학을 80점을 맞는다고 해도 15점을 맞는다고 해도 85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70점 정도의 커트라인이라고 하면 이거는 2차 시험을 보러만 가도 거의 합격을 하는 점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커트라인에서 10점 정도 플러스 되는 것을 목표로, 근데 이제 문제 난이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지금 선생님들이 기출 복기를 먼저 해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해설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기출 복기를 해보시고 본인이 쓴 답과 그리고 지금 해설을 통해서 이제 본인 답, 그리고 옆에는 이제 제가 드린 답, 자, 이 사이에 간극이 무엇인가를 찾으셔야 돼요. 자, 근데 초수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시간의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이제 관건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추수로 합격하기를 원하시는 선생님들, 자, 지금 공부를 시작하시는 선생님들도 이후에 아마도 이거를 보게 되실 텐데 굉장히 전략을 세우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이걸 보실 선생님들은 아마도 올해 시험을 보신 재수와 엔수 선생님들이실 텐데 일단 이 출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가셔야 해요.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것이 점수가 안 오르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러면 똑같은 시행착오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구체적인 전략과 대안을 세우기 위한 부분은 제가 이제 요번 주 안으로 유튜브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을 맞춰보고, 그러니까 지금 상담을 신청하신 선생님들에게 제가 일단 답을 맞춰보시고, 그리고 본인의 실력, 그러니까 지금 출발점을 이 올해 같은 유형의 문제에 내가 어떤 부분에 취약한가 하는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취약한 점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천천히 맞춰보신 다음에 이제 자료를 만드세요.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그 이후에 올려드리는 이 전략과 대안에 대한 거, 그리고 시행착오를 하는 패턴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정말 똑같은, 정말 몇 가지의 시행착오의 패턴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특히 저는 장수생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상담 신청해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에게 그거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제가 그동안 26년 차더라고요. 어느덧 그 26년 차의 노하우를 다 담아서 선생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은 조만간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B파트 해설을 충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쪽에는 기출문항을 놨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관련 문항을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 집시음계, 그리고 여기 이거 뜻으라고 하는 게 나왔죠. 사라지듯이. 자, 문제풀이반에서 여기 집시음계, 그리고 집시음계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이거 지금 틀린 문항이거든요. 올바른 문항이 아니고, 여기에서 집시음계는 증의도가 한 번 나오지 않고 그 2번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미플랫하고 파샵, 그리고 라플랫하고 시, 이렇게 해서 2개의 증이도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특징적인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나타낸 말을 쓰라고 했는데, 나타낸 말이 거리가 먼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1, 2, 3은 다 사라지듯이에요. 여기 사라지듯이, 요게 문제로 나왔었죠. 근데 얘는 반대로 점점 커지는 겁니다. 점차 느리게 크레센도 되면서. 그래서 요게 올해 문제로 나왔는데,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앞에 A형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B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인물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이거 누구냐라고 해서 물어본 게 이화중선입니다. 근데 요거 설명 이렇게 쭉 해놓고 이거 누구입니까? 라고, 근대 국악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서 국악사 문항에서 문제풀이반에서 다뤘죠. 이화중선. 그리고 여기 백낙준. 그러면 이 산조의 악기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거에 시초가 되는 인물을 쓰세요 해서, 자, 이것도 역시 검은고 산조와 이렇게 되면 키워드들이 그냥 거의 매칭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뒤에 근데 서술형 문항은 조금 더 이제 사고를 요하는 부분이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 가는지, 문제를 풀이해 가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리스트 헝가리 광시곡 3번의 일부입니다. 음계의 명칭을 쓰세요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높은 음자리표인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쭉 여기 임시표가 나오는데 도샵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의 조성은 B 플랫이거나 아니면 G 마이너거나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보니까 G 마이너로 보는 게 적당할 것 같아서 이렇게 보고 해석을 하려고 보니 이 G 마이너가 됐을 경우는 F 샵이 붙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F 샵은 붙어요. 근데 여기 도샵이 계속 붙네요. 도샵이 계속 붙고, 그걸로 인해서 징이도가 몇 번이 생기게 되냐면 여기 도샵에서 C 플랫으로 징이도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파샵에서 미 플랫으로 징이도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진행을 보고 다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네요. 여기 도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파샵이 나오고, 여기 도샵 C 플랫, 그 다음에 파샵 미 플랫, 역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게 음계음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징이도가 2번이 나오고 G 마이너 코드에서 사음에 샵이 된 게 우리가 집시 음계인 것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서 아실 텐데, 악보에서 어떻게 찾느냐, 지금과 같은 과정으로 접근해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 우리가 문제에서 문제풀이반에서 둘 다 충분히 다뤘던 내용으로 문제 커버가 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은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인물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검은고 산조 명인 중에 한 사람인데 가야금 산조와 판소리에 쓰이는 민속어법을 응용해서 검은고 산조를 완성하였다. 자, 이것만 보면 바로 백낙준 이렇게 답을 쓰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1929년 진양, 중모리, 엄모리, 잔모리로 구성된 검은고 산조 음반을 취입하였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출은 지문에서 답이 나오고 답에서 지문이 나오고 그 바뀌어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몇 년 전에는 단소를 처음 산조 시작한 사람이 나왔었고요. 이렇게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다 매우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매우 중복적으로 우리가 해봤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대표적인 여류 명창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부적인 목소리를 가졌는데 판소리의 재능을 보였고, 송만갑과 이동백의 지도를 받았고, 그 다음에 전국 명창대회에 출연해서 이름을 알렸어요. 그리고 대동가극단을 조직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대목이 사랑가와 그 다음에 신청가 중에 추월만정.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남원에서 활동한 여성 판소리 명창인데, 자, 이렇게 소리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와서 조선물산 장려회 주최의 전국 명창대회. 자, 여기 앞에서도 여기 조선물산 장려대회 주최 명창대회에 출연했다. 그리고 신청가 추월만정을 불러서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송만갑과 이동백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웠다. 자, 이 정도 지문이면 이거 공부하셨으면 이거 쓰는 거 전혀 어려움 없이 쓰실 수 있겠죠. 자, 인물사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평가 영역 분류표의 국악에서 3가지를 중심으로 묻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물사, 그 다음에 교류사, 양식사를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인물사를 2점에 배점을 줘서 그동안보다 훨씬 점수가 보통은 1점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 관련해서 2점의 배점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림스키-코르샤코프 스페인 교향 기상곡 중에 이 악장을 오케스트라 동아리 연주곡으로 편곡한 악보의 일부입니다. 자, 그래서 스페인 기상곡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총보가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작성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역, 니은의 차이점을 주법 측면에서 서술하세요 했어요. 기역과 니은의 주법 프렌치 호른입니다. 프렌치 호른이 나오면 아마도 뭐 주법이 나오면 핸드스토핑 또는 게슈타프 주법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이 되죠. 그리고 수업 때도 물론 이거를 중심으로 문제를 다뤄봤죠. 그 오른손을 벨에 넣어서 폐쇄음을 연주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넣어서 맞고 얘는 이제 풀러서 원래대로 소리를 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in DA, 근데 이거 악기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in DA. 자, 저는 주로 문제를 이렇게 물어봤죠. 팀파니 in 뭐뭐, 그러면 여기에 in 해서 어느 악기 어느 음에 맞춰서 해야 되느냐. 물론 이 문제 말고 뒤에서는 이렇게 악곡에서 해당 악기 이름을 모두 적고 지휘 방법을 설명하세요 해서 팀파니는 자, 여기에 이렇게 쓰도록 했는데 팀파니 in A, E 해서 그 조성 관계를 파악해서 답을 쓰도록 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도 내용이 다 우리가 본 내용이고, 그리고 팀파니, 그 다음에 글리산도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못 쓰신 분이 없으실 텐데 이렇게 주법에 대한 거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문제로 역시 다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왼손 피치카토. 자, 여기 보시면 미음의 연주 방법을 쓰세요 해서 여기 이렇게 바이올린에서 플러스 표시로 된 거는 이건 왼손 피치카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통론 문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법 그리고 악기를 어떻게 배치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서 잘 다루어졌습니다. 자, 뭐 이것도 다 예상 범주에서 다루어진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이 문제는 일부 틀려도 틀려도 가책을 안 받으셔도 되는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A형에서는 제가 그런 문항으로 그 문제풀이에서 물론 청보장단을 다뤄드렸지만 그거 답 쓰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고 말씀드렸던 문항이 한 문항 있었어요. 자, 근데 B형에서는 두 문항이 있어요. 자, 4번하고 그리고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약간 출제자가 일부러 약간 함정처럼 파놓고 그냥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쓸지를 물어본 6번 문항이 좀 그런 문항 중에 하나인데요. 자, 시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문제가 나오는 패턴이 보통은 평시조와 그 다음에 지름시조를 비교하는 문제, 지름시조, 평시조 또는 평시조와 역금시조를 그러니까 사설시조죠. 사설시조를 비교하는 문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다루어 볼 때 이 두 가지를 다루어 보면서 보통 이제 이거의 차이, 그러면 이거와 이제 비교했을 때 또 가곡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나왔고, 서술, 논술 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다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번 문제는 자, 이거는 사실 악보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찬찬히 들여다보면 사실 보여요. 제가 이제 모르겠으면 악보를 들여다보세요 했는데 지금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율명 쓰는 거, 그리고 니은에 들어갈 부호의 의미를 쓰는 거, 그 다음에 첫 장단을 노래할 때 차이점을 악곡 측면에서 서술할 것.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기출과 더불어서.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1점 정도는 깎일 수 있어요. 악보를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는 건데, 자, 이 두 가지를 부를 때
악곡의 종류의 측면에서 각각 서술하세요 했어요. 첫 장단을 노래 부를 때 나타나는 차이점을 악곡의 종류의 측면에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악곡의 종류를 우리는 이걸로 봐야 되냐, 이걸로 봐야 되냐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올해 정말 처음으로 여창시조와 남창시조, 남창 지름시조, 여창 지름시조, 그러니까 지름시조 안에서 다시 나누는 것으로 문제가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하셨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바람, 부지 마라, 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와 기러기 사이로 자 이렇게 가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보고 악보에서 자 청태로 시작을 했구나. 그러니까 일단 얘가 뭐라는 거는 바로 알 수 있어요. 아, 지름시조구나. 그리고 얘는 뭘로 시작했나 봐요. 그러면 중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평시종가 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평시종가 하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다시 이제 그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보려면 끝까지 하나하나 다 읽으셔야 되죠. 그래서 읽다 보니 여기는 이렇게 청태 나오고, 그 다음에 청황 나오고, 청황 청태, 청황 나옵니다. 청황 청태,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서는 여기 뒷부분은 평시조와 비슷하게 끝나죠. 그리고 그 뒤부터 중장, 종장은 평시조와 유사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평시조와 유사하게 나오면서 황황모, 황황모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렇게 황황모 하고 가는 이 부분은 황황모 하고 가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거는 그래서 중녀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평시조와 이제 유사하게 가는 부분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녀를 답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은 문제가 기출로 나왔었죠. 제가 그걸 가져오진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임종과 중녀 음은 중녀와의 음정은 장의도보다 좁게 연주되고 이것을 자제성이라 한다. 그래서 이 의미를 쓰세요 하는 건 자제성으로서 더 좁게 연주하라는 의미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까지 푸는 거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럼 얘는 이제 지름시조인 거를 썼어요. 쓰고 이제 청태로 시작한다. 창법적으로. 근데 여기는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하고 뒤에를 쫙 보면 평시조처럼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악보 꼭 세세하게 보셔야 하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노래는 평시조로 알고 있는 노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시조는 제가 수업 때 항상 불러드리죠. 외우시라고. 중중중황 하고 내려가죠. 그 다음에 황중중중 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자 이걸 생각하면서 불러봤는데 임황 하고 했는데 임중 했다가 황으로 안 내려가고 계속 중으로 있고, 그 다음은 다시 여기도 이제 중심이 쭉 되고 있다가 이게 뭘까요? 청황, 청태, 청황, 심지어는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 하면 여기 따다다 레디 다다다 하고 다시 황중중 하고 나와야 되는 이 부분에 지금 보세요. 여기가 중중 하고
황 하고 내려갔다가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 이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청중이 나오고 청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청왕이 나오고 그러면 이건 지금 저 위에서 지르는 소리인데 이거를 어떻게 지를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얘는 여기를 봐서 지금 이 평시조하고는 차이가 엄청 있구나. 그러니까 앞을 지르진 않는데 이 여기만 안 지를 뿐 이 이후부터는 내리 이렇게 지르다가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이 부분에 여기를 어떻게 지르냐면 이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속소리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지금 옥타브 위에 청중까지 나왔어요. 여기가 원래 중으로 나오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평시조로 볼 수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두 개의 차이는 그러니까 악보를 읽어주시면 답이 됐을 거예요. 하나는 1점은 여기는 어디를 질러서 소리를 내고 네 처음 그 시작부터 청태로 질러서 내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아곡은 그냥 악보를 읽는 거예요. 그 처음 시작은 중녀로 시작을 하나 그 이후부터는 여기를 그 초장에 그 팔박 이후 팔박 나오는 부분부터 이 팔박 부분을 다 속소리로 속소리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걸 놓친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지른다. 그러니까 이건 둘 다 지름시조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는 여기를 지르고 여기는 그러면 이 앞부분보다는 조금 더 뒤에 부분을 지르는구나. 자, 여기까지 악보를 읽었다고 생각을 하면 지름시조 대 뭐라고 봐야 될까? 자,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을 이제 동원을 한다면 또는 이 음악을 좀 들어봤다면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한 1, 2점 정도를 놓쳤다고 해도 사실 이 부분에서는 이 문제 자체가 그 이전에 나왔던 문항들보다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간 문항이었다. 그래서 답을 보시면 얘는 중녀가 되고 그리고 요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제성으로 장이도보다 더 낮은 소리를 낸다. 근데 이제 여기 남창지름 시조와 여창지름 시조를 구별해서 지금 요거를 만약에 답으로 쓰셨다. 청태를 높게 질러서 낸다. 비교적 평평한 음으로 시작하다 뒤이어지는 음들을 청황, 청태, 청중으로 질러낸다. 자, 요거 두 개가 비교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 장르에 따라서 비교를 하게 되면 남성 통성 창법으로 하지만 이 뒤에 나오는 건 여성 속소리로 부릅니다. 자, 요거를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참고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좀 보여드리고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름시조 계통의 시조는 여창지름시조와 남창지름시조가 두 가지 창제가 전해집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창곡은 여자만 부르지는 않아요. 보통 남창곡은 남자만 부르고요. 남창시조는 호기스러움과 기백이 있고 여창시조는 좀 더 아름답고 섬세한 아름다움이 있어서 이름이 이렇게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제 나와 있고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음악적인 특징은 어떻게 다르냐. 근데 이게 지금 지름시조 계통의 시조는 주로 서울 경기의 창제인 경제로만 불렀고 평시조와 사설시조 계통의 시조가 중심이 되어서 지름시조 등 지름 계통의 시조는 이제 지방에서는 거의 전승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 여창 지름시조, 그러니까 우리가 여창이라고 하는 구별은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시조에서 여기 아까 중녀로 끝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문제에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청태로 부르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지름시조랑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근데
기본적으로 평시도는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를 줄 아셔야 하고, 그거를 비추어 봤을 때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그리고 여기 이제 자재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창지름 시조, 이 경제 향제를 구별하는 거에 있어서 이 여창지름 시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여기에 여창지름 시조의 특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평시조와 같이 단형시조를 노랫말로 하고 그 다음에 한정된 노랫말을 사용을 합니다. 남창지름시조는 자, 여기 보시면 초장 처음부터 높은 음을 진성으로 질릅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여창은 초장은 평시조처럼 중간 음인 평성으로 중성, 중려로 시작을 하고 둘째 장단부터 높은 음이 출현하나 진성이 아닌 속성으로 부른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장단, 첫 장단에서만 진성의 높은 음이 잠깐 출현할 뿐이고, 그리고 중장과 종장은 모두 경제 평시조의 중장, 종장, 선율형과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창지름시조에서는 평시조와 마찬가지로 황, 중, 임, 세음을 주로 쓰고 청태, 청왕, 거기에 청중음까지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보가 이렇게 제시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악곡의 측면에서 악곡의 종류의 측면이라고 했을 때 이 종류를 여창과 남창으로 이거를 구별을 해서 그 창법상 통성창법과 속소리창법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언급해 주시면 일단 그게 하나 1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청태를 높이 질러서, 그 다음에 여기는 평평한 음으로 시작해서 뒤에 부분을 질러서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악보를 읽어서 이제 그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악보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생각하셨던 그런 어떤 분류상, 그러니까 보통 시험에 많이 나왔었던 것보다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 악보를 어떻게 일반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항을 살펴보면 하이든의 교향곡 102번의 1악장 일부를 변형한 악보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세요 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문항들을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거를 잘 알아서 여기에서 화음 분석을 잘 해줄 이 음이 어떤 음들인지 잘 알고 여기에 화음 분석을 해줄 수 있느냐. 화음이 어려운 화음을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비화성음을 쓰세요. 그 다음에 전유형을 쓴 건데 그 성부 진행의 측면에서 서술하세요. 그리고 화음 기호를 쓰세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의 문항들은 자, 우리가 여기 모의고사반에서 이런 식의 문제들을 풀어봤죠. 지금 여기와 여기에 여기까지가 아니라 위에까지죠. 쭉 다 해서 여기까지 봤을 때 분석하세요 하는 문제는 자, 요런 거 2조악기들 나온 거 파악해서 2조악기들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가운음자리표 잘 읽어서 파악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전 조금 더 어렵게 내기는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5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된 전조가 이루어진 부분의 전조 관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비화성음의 종류 쓰세요. 뭐 이런 전타음 쓰는 비화성음 문제는 우리가 많이 다뤄봤죠. 그리고 이제 일전위형을 왜 일전위형을
그 전위형이 사용된 이유를 써라 라고 하면서 성부 진행의 측면에서 쓰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이 성부 진행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악보 읽어주는 문제 우리가 많이 또 풀어봤었는데 미, 내추럴, 파샵, 솔. 자, 그러면 이 음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다 이끄음의 역할을 하는 음들입니다. 그래서 이끄음은 어느 음으로, 외성에서 어느 음으로 가나요? 그거에 탄익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음들로 진행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진행은 베이스상에서의 반음계적인 선율 진행인데 그것이 앞에 화음의 그 이끄음의 역할을 하고 그것이 그 이끄음의 탄익에 해당하는 음으로 올라가서 외성에서는 그러니까 단위도 올라가서 해결되는 그 진행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파, F, A, C로 구성된 음인데요. 여기는 이거 읽어주시면 되죠. F조 호른이니까 5도 낮춰서 그러면 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하고 여기는 도하고 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B플랫조 트럼펫이니까 역시 얘도 2도, 장이도 낮춰져서 도하고 파가 되죠. 그럼 나머지 음들 다 해보면 파, 라, 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음악이 B플랫 장조로 진행이 되는 조성 파악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화음 기호를 이렇게 5도로 써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실 수 있겠죠. 처음에 전타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일전위형을 썼는데 보시죠. 어떤 이 공통된 화음에 전위형을 쓰세요 해서 했어요. 그래서 일전위형으로 되어 있고 이 일전위형을 쓴 이유는 2차적 도미넌트의 이끄음이 이제 일전위의 그러니까 베이스 음이 되는 거죠. 이게 외성에서 반음 올라가서 해결된다. 또는 이거를 베이스의 반음계적 상행의 선율 진행을 위해서 일전위형으로 했다. 뭐 이 두 가지가 아마도 다 맞게 채점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5도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5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6번은 다음 해설에서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